자, 11번부터 계속 볼게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이러한 기호는 이거를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자세히 봐봐. A 차집합 B, 이건 건드릴 거 없는데 요놈이 뭐야? B 차집합 A죠. 자, 그럼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한다. 결국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도 대칭 차집합을 의미하겠다. 해서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건 대칭 차집합이야. 자, 내가 대칭 차집합은 어떻게 기억하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했지? 대칭 차집합은 둘이 합해, 그리고 겹치는 부분 빼. 이게 제일 좋아요. 둘이 합해, 겹치는 부분 빼. 대칭 차집합을 의미한다 라는 걸 찾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둘이 합해, 겹치는 부분 빼. 자, 그럼 가조건 볼게요. 가조건. A랑 A 대칭 차집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랑 A를 합해. 그리고 둘이 겹치는 부분을 빼. 이거죠. A 합 A는 A잖아. A교 A도 A잖아. 근데 이걸 빼. A에서 A를 빼면 남는 게 없겠죠. 공집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나조건이요. A랑 A 여집합을 대칭 차집합 하래. 자, 또 한 번 더. A랑 A 여집합을 합해. 그리고 A랑 A 여집합을 겹쳐. 그런 다음에 합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빼. 이게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했지. 이렇게요. 자, 그럼 A 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될 거고, A교 A 여집합은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겹치는 게 없죠. A랑 A가 아닌 거랑 어떻게 겹치는 게 있어? 공집합이 되겠네요. 그럼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면 전체 집합이 되겠다. 자, 그럼 지금까지 기억은 틀렸고 니은도 틀렸어요. 그 다음 다 볼게요. 다는 또 A랑 A 차집합 B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대칭 차집합을 하래요. 그러면 A랑 A 차집합 B를 합해. 그리고 A랑 A 차집합 B를 겹쳐. 그런 다음에 빼. 이거죠. 먼저 이거부터 얘부터 볼게요. 얘는 A랑 A 차집합 B를 합하면 누가 돼? A가 되죠. 헷갈리면 벤 다이어그램 살짝 한 모퉁이에 그려놔. A랑 A 차집합 B 여기잖아. 합하면 누가 먹어? A가 먹죠. 그래서 그냥 A예요. 또 A랑 A 대칭 차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도 A랑 A 대칭 차집합 B 이거죠. 요놈이랑 겹치래. 요놈이랑 겹치래.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그냥 A 차집합 B가 되죠? 그러면 결국 A에서 A 차집합 B를 빼라 이거지. 다시 한 번 더. A에서 A 차집합 B 이거죠. 요 부분을 빼래. 빼면 남는 거 어디 남아? 여기가 남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하면 A교 B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2번으로 가요. 자, 전체 집합은 자연수 집합이에요. 자연수라고만 되어 있어. 그럼 모든 자연수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한 개도 빠지고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의 부분 집합 중에 A가 있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A는 자연수 집합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보면 A의 모든 원소들은 자연수겠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A는 원소의 개수가 4개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A는 원소 A, B, C, D다 라고 잡아놓고 당연히 요 A, B, C, D는 자연수여야겠죠. 그리고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래.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이제 B집합을 구할 건데
B집합은 X가 A의 원소야. 그러니까 스몰 a, b, c, d가 되겠죠. 이 X에다가 K를 더한 게 B의 집합이래요. 그럼 B집합은 A부터 집어넣으면 A 더하기 K, B 더하기 K, C 더하기 K, D 더하기 K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B집합인 거야. 됐나요? 자, 그럼 가족권부터 볼게요. A교 B에는 4랑 6이 들어가 있대요. 다시 이렇게 A교 B에는 4랑 6이 들어가 있대. A 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40이래요. 자, 내가 모든 A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SA라고 할게요. 그러면 A의 모든 원소들의 합에다가 B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더해. 그런데 그러면 A교 B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2번 더해진 거니까 A교 B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한 번 빼줄 거예요. 이게 A 합 B의 원소들의 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SA는, 그러니까 SA, 모든 A들의 원소들의 합이었죠? 모든 A의 원소들의 합. 얘가 21이야. 21. 자, SB 구할 건데, 여기에서 SB, B의 원소들의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4K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1이니까 21 더하기 4K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SB 자리에 21 더하기 4K를 집어넣어. 그 다음 문제에서 A교 B가 4랑 6이라고 했으니까 A교 B의 합은 10이 되겠죠. 10을 빼요. 그랬더니 또 A 합 B의 모든 원소들의 합이 40이라고 알려줘서 요거 계산한 값이 40이 됐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K를 구할 수 있겠다. 이거 계산하면 K가 2가 나와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적어볼게요. 다시 A집합은 A, B, C, D로 이루어져 있었고 B집합은 A 더하기 K니까 K 자리 2, B 더하기 2, C 더하기 2, D 더하기 2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야. 근데 좀 전에 A교 B가 4랑 6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요 A, B, C, D 중에 한 놈이 4여야 하고 이들 중에 한 놈이 6이야. 그러면 여기에 2를 더해서 B집합에는 6이랑 8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다시 A교 B에는 4랑 6이 있기 때문에 B도 원소 4랑 6을 가져야 돼요. 6은 이미 있으니까 4는 내가 집어넣을게. 자, 그러면 거꾸로 B가 4를 원소로 가졌다라는 건 2를 빼서 A라는 집합은 2를 원소로 가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A의 집합의 원소들의 합은 21이었단 말이야.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아직 한 놈 몰라요. 여기 한 놈을 더했더니 21이 돼야 된대. 요 한 놈이 9가 돼야겠죠. 9.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요 9가 A의 원소라면 2를 더한 11이 B의 원소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B집합도 완벽하게 구할 수 있고 A집합도 완벽하게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A집합의 모든 원소들의 곱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9 해주면 되겠다. 계산하면 432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 13번으로 갈게요. 13번. 자연수 집합 N에 부분 집합 A랑 B래. 자연수라는 집합 안에 A랑 B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집합의 원소도 B집합의 원소도 모두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자, 얘가 무슨 말인지 확인해야 돼. 내가 이거 혹시 기억나요? 교집합이랑 여집합이 나오면 차집합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집합이랑 합집합이 나오더라도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차집합을 만들어줘라. 겁나 중요해요. 자, 그럼 얘 드모르간 법칙 이용해주면 A, 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건 A 빼기 B 빼고 나머지예요. A 빼기 B 빼고 나머지. 다시 지금 보면 전체 집합 N이죠. N이라는 전체 집합이 있는데 여기 안에 A랑 B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요. 근데 A 빼고 B, A에서 B, 다시 A 차집합 B죠. A 차집합 B, 여기지. 여기. A 차집합 B 빼고 나머지잖아. 요거 빼고 나머지가 어디에 해당해? 얘 빼고 나머지. 이거 여기죠. 이렇게. 요 민트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N이랑 같아야 된대요. N이 전체 집합인데 지금 A 차집합 B 요 부분을 제외했단 말이야.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체 집합이랑 같아야 된대. 그 말은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집합이랑 똑같다라는 말은 요 부분이 없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없었다? A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거밖에 없네요. 즉, 전체 집합 N이 있고 B라는 집합 안에 A가 쏙 들어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A는 B에 포함되어야 하네요. A는 B에 포함되어야 해. 자, 그럼 A가 갖고 있는 원소 25는 B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지금 B가 25가 없죠. 그러면 P 제곱 더하기 Q 제곱이 25였다. 요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PQ야. 요 PQ는 B의 원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PQ가 가능한 건 6 또는 12예요.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 경우 나눠서 문제를 풀 거야. 첫 번째는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25, 그 다음 PQ가 6일 때 하나, 여기다가 적을게요. 두 번째는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25, 그리고 PQ가 12일 때 둘. 우리 어차피 P 빼기 Q 구하면 되는 거죠. P 빼기 Q.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주면 P-Q의 제곱은 P제곱 더하기 Q제곱 빼기 2PQ죠. 요거 계산하면 13. 그러면 P-Q의 절대값을 씌운 놈은 루트 13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결국 자연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인데 P에서 Q를 뺐는데 루트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제외해주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같은 방법으로 P-Q의 제곱은 P제곱 더하기 Q제곱 빼기 2PQ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1이고요. 그럼 P-Q의 절대값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14번으로 갈게요. 14번.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을 n과 서로 소인 자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다시요. AN이라는 의미는 n과 서로 소인 자연수 집합.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자연수를 모아놓은 거야? n을 소인수로 갖지 않는 놈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다시요. n을 소인수로 갖지 않는 자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AN이라고 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먼저 얘부터 봅시다. 얘가 의미하는 건 12를 소인수로 갖지 않는다 이거죠. 소인수로 갖지 않는다. 그 말은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와 그리고 3을 소인수로 가지면 안 된다. 라는 말이겠네요. 다음 A15가 의미하는 건 15를 소인수로 갖지 않는, 그러니까 15와 서로 소인 15를
소인수. 이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15랑 서로 소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15에 해당하는 소인수를 갖지 않는, 즉 이 말을 바꾸면 3과 5가 소인수로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이 말인 거죠. 3과 5가 소인수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요 A12라는 놈들은, A12 안에 들어가 있는 놈들은 2랑 3을 소인수로 갖지 않아요. 여기 A15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은 3이랑 5를 소인수로 갖지 않아요. 이거의 교집합이지. 이거의 교집합이야. 교집합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리고. 자, 그러면 AK를 보기 전에 AK는 우변 볼게요. 우변에 들어가는 말이 2랑 3이랑 소인수로 갖지 말고, 또 3이랑 5도 소인수로 갖지 않는 놈들을 모아놓은 게 AK다 라는 거네요. 그럼 AK는 2랑 3이랑 5를 갖지 않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러면 K는 적어도 2랑 3이랑 5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K는 2 한 개랑 3 한 개랑 5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AK의 의미가 K랑 서로 소인 자연수가 돼서 2, 3, 5를 갖는 애들을 제외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최소한을 갖고 있는 2, 3, 5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30이 K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5번으로 갈게요. 15번. 자연수 K의 배수 집합을 AK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K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게 AK예요. 자, 그러면 A4, 교, AU. 얘는 뭐야? 4배수. 얘는 뭐야? 6배수. 이걸 겹치래. 겹친다는 건 4배수이면서 6배수인 거. 그럼 몇 배수야?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A4랑 A6을 겹치면 12배수, A에 1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A12에 누가 포함되어 있대? AP가 포함되어 있대. 그러면 얘는 12, 24, 36 땡땡땡땡 나열되잖아. 그러면 요 AP는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럼 P는 12의 배수가 되면 되죠. P는 12의 배수가 되면 돼요. 예를 들어 P가 24여도 돼. 왜? 24배수가 되는 거니까 24, 48 쭉쭉쭉쭉 나열될 거 아니야. P가 24라면. 그러면 더 간격이 널찍널찍하게 전개가 되는 거니까 요 A12 안에 포함되는 게 맞죠. 아무튼 P는 12의 배수이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P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M은 12의 배수 중 가장 작은 12를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 A8 합 A12 얘부터 얘는 8의 배수야. 얘는 12의 배수야. 맞죠? 8의 배수랑 12의 배수를 합했어. 이 합한 놈들이 AQ에 들어가야 한대요. 자,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어차피 합해 A8이랑 A12를 합해서 AQ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A8도 AQ에 속해야 하고 A12도 AQ에 속해야 되죠. 그러면은 요 Q의 배수가 8의 배수를 포함하려면 Q가 좀 더 촘촘하게 나열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Q는 8의 약수여야 돼요. 그래야지 더 촘촘하게 나열되겠지. 예를 들면 Q가 2라고 해보자.
그러면 2, 4, 6, 8 이렇게 더 촘촘하게 나열되죠. 얘는 8, 16, 24 이렇게 나열될 텐데 같은 방법으로 얘 Q라는 놈은 12의 약수여야 돼요. 왜 12의 약수여야지? 얘는 12개씩 뛰어가는데 10의 약수면 얘는 12보다 좀 더 작은 간격을 가지면서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Q가 3이라면 3, 6, 9, 땡땡땡땡. 얘는 12, 24, 땡땡땡땡. 얘가 더 촘촘하기 때문에 AQ가 A12를 포함하게 되는 거 맞죠? 아무튼 그럼 AQ에서 Q는 8의 약수이자 동시에 12의 약수여야 돼요. 동시에 만족하는 거 공약수. 공약수죠. 공약수. Q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8이랑 12의 최대 공약수 4가 되겠다. 그래서 라지 M은 4예요. 두 개 더 해주면 최종 답은 16이 됩니다.